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강화를 찾아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학산 완전 개방과 여객선 항로 직선화 등의 건의사항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는데요. 정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군부대 재배치를 비롯한 인천 지역 규제 완화를 약속한 정경도 국방부 장관. 이번엔 강화군을 찾아 다시 한번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일부 시간만 개방하는 문학산 정상의 완전 개방도 건의했습니다. 중동에서 이제 연백평야가 2.2km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또 방문하셔서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하러 오셨고 또 많이 또 개선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방문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됐으면 좋겠고. 북한과 마주한 강화군과 옹진군도 현안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강화군은 민북 지역의 검문소 폐쇄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주문했습니다. 또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축소와 군부대 유유부지 무상사용도 건의했습니다. 옹진군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잇는 여객선 항로를 직선화하고 최근 일부 확장한 서해오도 어장을 더 넓히고 조업시간도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서해오도 해안에 설치한 용치도 철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역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군과 지역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은 국방부의 협조로 해안철책 제거가 첫 삽을 뜨고 백령공항 건설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제3보급단 이전 등 군부대 이전 사업도 실무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잠진도에서 무의도까지 1.3km를 잇는 연도교가 오는 30일 임시 개통합니다. 다만 주차장을 비롯한 시설 미비로 7월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에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1.5km의 거대한 백사장을 자랑하는 한악의 해수욕장과 하루 두 번 물길을 여는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실미도, 그리고 414m의 연도교로 연결되는 힐링섬 소무의도까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이 섬을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진도에서 무의도까지 1.3km로 있는 연도교가 30일 개통합니다. 다만 7월 29일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에 차량 진입이 제한됩니다. 특히 무의도 내 차량이 725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무의도 진입을 900대 미만으로 통지합니다. 운행 가능한 차량도 무의도 주민과 노선 버스, 긴급 차량 등으로 제한합니다.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를 우려한 조치인데 당분간 무의도 방문객은 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밝혔습니다. 연도교 등 각종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문과 무의도를 찾으시는 방문객 여러분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주차장과 도로는 단계별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배는 임시 개통 때 1,200여 개로 늘리고 완전 개통하는 7월 말엔 2,100여 개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말에는 기존보다 4배 증가한 3,000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6에서 7m 수준인 내부 도로폭도 내년 말까지 10에서 12m 넓이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통제하면서 혹시 탄력적으로 운영해 봤더니 내부 도로가 생각보다 이렇게 정체가 심하지 않더라면은 좀 대수를 늘리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경찰청과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도교 개통으로 그동안 잠진도와 무의도를 오가던 여객선은 29일을 끝으로 운항을 중단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민경우 국회의원의 중앙당 대변인 활동으로 공석이 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안상수 국회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한 총력전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인천 지역은 시장을 포함해 군수구청장 중 강화 군수 1명, 시의원은 37명 중 2명 당선에 그쳤습니다.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총선을 1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안상수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이학재, 정유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안상수 위원장은 총선 체제로의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적어도 인천은 뭐 가능하다면 전체가 다 당선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번에 한번 완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며 내년 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당은 직능단체 내실화와 당원교육, 일선 당원협의회는 세포조직 활성화, 그리고 당 원로들이 전면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남춘 시정부에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에 대해선 적극 견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밑그림도 그린 사람으로서 박 시장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되 역시 또 시민들의 열망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통해서 짚어서 어떤 균형 있게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 또한 균형과 견제가 실종된 정치 편향성은 국민들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국회에서의 견제가 안 되면 또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견제가 작동이 안 되고 이러한 좌파 폭주적인 그런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혹은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안 의원은 인천에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다음 국회의원 4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 오류지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중학교 부족 문제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구 오류지구의 중학교 설립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근데 지금까지 계속 중학교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아이들은 매일 지금 버스 타고 또 힘들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아빠들 힘들어서 멀리 갑니다. 청나로 가고요. 아니면 원당으로 가고요. 아니면 금단 사거리에 옮깁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여기 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른 방화동 이쪽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원활한데 여기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중학교 한 곳을 만들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 내 다른 학교에 여유교실이 없거나 유입되는 학생 수가 792명을 초과할 경우 또는 학교 증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새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현재 검단지구 내에 여유교실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에 추가 주택 공급이 있을 경우 학교 신설 요건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류지구 개발 당시 중학교 부지가 확보된 만큼 향후 학교 신축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류중학교 신설 요건이 적합이 돼서 통과가 분명하게 이렇게 예측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설계비라도 먼저 반영을 해서
이번 간담회는 오류지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검단 지역 국회의원인 신동근 의원도 참석해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류중학교 신설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3년까지 예정대로 되면 한 6,750세대가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여기 4,000세대까지 합치면 그 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차를 타고 마전중학교고 검단중학교 가야 되는데 거기도 마전중학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학교 설립을 준비해야 이게 가능하다. 간담회에는 담봉초를 비롯한 왕길, 금곡초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류지구 아파트연합회는 주민을 대표해 중학교 설립 염원을 담은 3천여 명의 서명부를 시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이달 초 개청했는데요.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 서비스를 운영 계획을 설명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리한 세무조사는 피하고 경제 활성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이달 초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이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 납세자, 장수기업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상공회의소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정욱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 세제의 차질 없는 집행, 그리고 납세자 여러분들이 그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 등 상생하고 포용하는 세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세정 지원 강화를 위해 민생지원 소통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 제외, 저소득 가구 장려금 지급 확대 등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습니다. 기업 승계에 대한 세정을 좀 더 우리가 좀 완화해서 조금 더 좀 지원해서 위에 중에서도 면제할 것이 있다면 즉시 면제로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인천국세청은 청사 신설에 따른 일부의 세무조사 강화 우려는 오해라며 친납세자 위주의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가 5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서로 이음을 발행합니다. 발행 목표는 1,000억 원인데요. 서구는 4천억 이상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5월 1일 발행되는 서구 지역화폐 서로 이음입니다. 구민과 구민, 골목과 골목을 서로 이어준다는 의미로 작년 말 주민 공모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서로 이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결제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파격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구가 아닌 인천시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더라도 결제 금액의 6%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인천 시민이 인천 밖에서 돈을 쓰는 역외 소비율은 52.8%, 반면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비율은 25.3%로 밖에서 쓰는 돈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지역화폐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매개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한정된 지역에서만 쓰이는 화폐입니다. 서구 내에 주민들이 지역 밖에서보다 안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서구의 주민들도 서구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서구 경제도 더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서로 이음은 선불 충전식 화폐입니다.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서구 지역 내 2만 5천 개 상점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기업 직영점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선 결제가 가능합니다. 홍보 스티커랄지 이러한 걸 가지고 이곳은 서로 이음이 사용되는 업체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홍보를 지금 스티커 부착을 할 겁니다. 사용 가능한 이렇게 주유소랄지 사용 가능한 기업, 그것은 소비자가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도록. 서구는 올해 발행 목표를 1,0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로 이음이 활성화되면 4천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와 함께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카드 수수료율, 세금 다 필요 없어요. 매출 중대만 이루어진다면 수수료 더 낼 수 있어요. 카드 수수료 더 낼 수 있어요. 매출이 가장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서구에 지금 아까 4천억 정도 경제 유발효과가 된다면 그 정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 서구는 당장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향후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정책에도 지역화폐를 연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동구 지역화폐인 동구사랑 상품권이 25일부터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동구는 본관 앞에서 상품권 발행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통에 나섰습니다. 상품권은 5,000원권과 만원권 두 종으로 발행합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설과 추석 명절에는 1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강화군이 만이산 정상에 참성단 출입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만이산 참성단은 국가사적 제136호로 단군이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전해져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풍화 작용으로 참성단의 석재 강도가 기준치 미달로 진단돼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군은 등산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각 군구를 돌며 현안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남동구는 88체육관과 소래습지를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인천시와 남동구가 전담팀을 만들어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수도권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춘 남동구의 대표적인 주민 편의시설로 연간 50만 명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은 노후화되고 주차장은 비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특히 땅은 남동구가, 건물은 인천시가 소유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추진하려 해도 관리권 문제로 어려움이 큰 상황. 남동구는 현장을 방문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국민생활관 재건립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주문했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3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60억 원이 확보되도록 지원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박남춘 시장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밀어봅시다. 문체부 장관도 제 친구고 신동근 의원이 문체부 간사예요. 그러니까 예결위 가서 이제 항상 문제인데 그렇게라도 한번 이걸 적당히 리모델링 할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그런 방향으로 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소래습지 생태공원 활성화에도 시와 구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동구는 논현동 수협 공판장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추가로 편입하고 공원 내에 모노레일을 비롯한 관광 편의시설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인천대공원과 장수천 또 둘레길 그리고 이곳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연계하고 완전한 그런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박 시장은 소래를 순천만 습지에 버금가는 생태공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보러 1년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내려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단절돼 있어서 그렇지 이 소래습지에서 이 시흥습지를 연결만 간단하게 하면 지금 우리 데크 아까 구상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하면 순천만 습지 2배가 넘어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도 이 지역 발전에 큰 호재로 봤습니다. 제2경인선 그 전철이 이제 예타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것도 차분히 잘하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준비들 차분히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소래 지역 중장기 개발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소래포구와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연결해 문화관광도시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 소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용입니다. 서구 방문에선 현안이 집중된 검단과 매립지 주변을 찾았습니다. 박 시장은 검단의 핵심 도로인 원당 테리간 광역도로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도로의 한쪽 면이 끊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서구 마전동을 출발해 김포시, 고양시로 이어지는 국지도 98호선 도로입니다. 경기도 구간은 개통된 데 반해 인천시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서구는 연두방문차 검단 지역을 찾은 박남춘 시장에게 도로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기 끝에 보시면은 저 고가도로가 오다가 끝났죠. 예. 그래서 저 경기도 쪽은 저렇게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저게 단절돼서 굉장히 불편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단에서 서울 강서구로 이어지는 원당 테리간 광역도로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신도시 주변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 오는 상반기 중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2021년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그 서울 쪽으로 간 서울 강서 쪽으로 가는 요 원당 테리 도로입니다. 요 도로가 지금 늦어지면은 굉장히 나중에 빨리 하세요. 패스트트랙으로 그냥 저희 입찰 동시에 확 해서 착용할 수 있게. 서구 주민들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을 환경 문제로 꼽았습니다.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밀집해 있는 금호마을 주민들은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논란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인해서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저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립지 주변 지역의 고통도 여전합니다. 매립지 그쪽에서 악취 같은 게 나면 사실상 산업단지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더 큽니다. 거기에다 분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데 대책 하나 세운 게 없어요. 대책을 세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나하나 챙기셔서. 박남춘 시장은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서구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의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매립지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가급적 서구에다 많이 쓴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매립지도 약속드린 대로 종료를 해보려고 하는데 환경부가 너무 소극적이라서 계속 지금 요새 환경부한테 당신도 인센티브 걸고 조정하지 않으면 이거 대체 매립지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벌써. 박남춘 시장은 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민원은 잊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박 시장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도 찾았는데요. 달동네 박물관 중축과 공장 부지를 활용한 촬영장 조성이 건의사항으로 올랐습니다. 주민과 간담회에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을 두고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문을 연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입니다. 서민들이 먹고 자던 가옥과 마을이 공동으로 쓰던 수도와 화장실, 그리고 노점과 연탄 가게 등 상점까지 1960, 70년대 달동네 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연간 1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공간 때문에 증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동구는 건물 옆 녹지 공간을 활용해 배 모양으로 중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27억 원을 포함해 총 90억 원. 구는 연두방문차 동구를 방문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증축 합의와 사업비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시에서 공원시설로 확충을 해서 다시 관리권을 동구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풀어갈 수도 있지만은 동구에서는 그게 또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 의지만 갖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좀 얘기해 봅시다. 네. 한때 3,000명이 근무했던 동일방직 인천 공장. 지금은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운동장은 수풀만 가득합니다. 배구단이 쓰던 체육관도 창문이 깨진 채 방치돼 있고 내부도 먼지만 자욱합니다. 재작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동구는 이곳과 일진전기 부지를 매입해 영상 촬영 스튜디오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860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자기들 보고 그런 거 좀 하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은 안 돼. 꼭 매입해야 돼요. 일단은 그 부분은
재작년에 산업박물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냈었는데 답이 없어요. 시민과 간담회 시간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을 두고 비대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현안 점검회의 때 비대위 협의 결과를 수차례 보고받은 사안임에도 직접 보지 못해 소극적인 게 아닌지 오해하신 걸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체에서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고 비대위도 관심과 중재를 요청했다며 협의체 진행 과정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로드 뉴스 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수구의 중학교와 초등학교 두 곳에서 진행 중인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 업체는 바로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를 낸 업체라고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불편이 큰데요. 배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수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 한켠에 찌따만 건축물이 눈에 띕니다.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 건물로 오는 6월 초 준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실내 체육 공간이 없다 보니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생들은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급식소도 없어 점심 식사는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차량으로 들여와 교실에서 배식해 먹는 형편입니다. 안에서 먹으면 살짝 더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이 위생해서 안에 좋아질 것 같고 체육관도 생기니까 아이들도 좋아해서 항상 미세먼지가 있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체육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근의 초등학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학교 입구를 막아선 거대한 건축물 역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문 쪽 학교 출입구는 폐쇄됐고 운동장은 건설 자재가 쌓여 있어 아이들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올해 들어 공사가 중단된 두 곳의 공사업체는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 서울 상도동에서 흙막이 공사를 하다 바로 옆 유치원 붕괴 사고를 일으킨 업체입니다. 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이 업체가 공사 중인 두 학교에 대한 공사비를 가압류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해당 업체는 결국 지난 22일 계약 주체인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에 공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공사업체를 다시 선정할 방침입니다. 계약 해지가 되면은 지금까지 공사했던 금액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타결을 해가지고 다시 재입찰이나 그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그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 학교의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 공사는 빨라야 7월에야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4월은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이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나아진 게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차별과 낮은 임금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31살 정훈남 씨. 지난해부터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정 씨는 어렵게 취업해도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또다시 찾아야 하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계약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면접 봐서 떨어지면 또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또 다른 발달 장애인인 20대 오지현 씨는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 요양원 등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달 받은 급여는 80만 원 수준. 비장애인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 결국 4번이나 자리를 옮긴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그 회식 자리도 안 껴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하시고 적금을 아무리 들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고생 끝에 취업해도 일터에서 숱한 차별을 겪었다고 말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180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250여만 원을 받는 전체 임금 근로자보다 70만 원가량이 낮습니다.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취업처가 워낙 많지도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해서 사실 수 있도록 전국 발달장애인은 모두 23만여 명. 일하는 장애인은 늘어가지만 이들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20년 전 인천에서 일어났던 인현동 화재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참사는 잊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현동 화재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10월 30일 일어난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이 화재로 학생 57명이 숨지고 87명이 부상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인근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했습니다. 회관 뒤편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인현동 화재 희생자 추모 공간. 외진 곳에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이곳을 자주 다녔다는 학생조차 20년 전 인현동 화재 참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현동 화재 사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인현동 화재 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거란 얘기는 전혀... 처음 들었어요. 화재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잊혀진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를 추모하고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를 맞아 관련된 개인들의 기억을 채집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기록물로 정리한 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책으로 마련하라. 유족들은 인현동 화재가 업주의 불법 영업과 청소년의 일탈로 일어난 동네 호프집 화재 사건으로 축소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이제라도 사고 당시 인천시와 대책위관 오간 공문 열람과 별도의 희생자 추모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하고 시하고 오간 서류를 좀 열람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이 희생자들로 인해서 태동했다면은 그 건물 안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희생자들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 인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쪽방 주민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행복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인천시와 지역 기업들이 이 사업에 위해서 손을 잡은 것 같아요. 네네. 아마 22일 날 협약식과 후원금 전달식이 열린 것 같은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네. 인천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무더위와 강추위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우리 쪽방 주민과 또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주거 행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LH 인천본부와 또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지원사업에 동참한 센트리올 복지재단, 그리고 SD 프론티어, 만두브로제의 사회 후원금 4,500만 원을 LH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시와 LH 그리고 인천의 기업들은 앞으로 쪽방과 또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면서 자립이 가능한 주민 그리고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 인천에 거주하는 쪽방 주민 그리고 노숙인은 얼마나 되고 사업의 추진 배경도 궁금해요. 네네. 현재 인천에는 쪽방 주민
9가구가 살고 있고요. 또 노숙인은 410여 명이 계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와 추위 때 이루어지는 일시적 보호 대책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주 궁극적인 그 개선 사업이라는 데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주거하고 거주하려면 일정 부분의 돈이 좀 들잖아요. 네네.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것 좀 네네. 설명해 주실까요?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사업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 주택 사업과 또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영구 임대 주택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매입 임대 주택은 50만 원, 영구 임대 주택은 최대 1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쪽방 주민과 또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면서 자립이 가능한 사람, 또 여인숙, 컨테이너 박스, 고시원 등 비주거 형태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과 함께 서로 이주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 정도 쪽방 상담소나 또 노숙인 시설, 행복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쪽방촌을 둘러보면 가장 우려되는 것 하나가 노화된 전기시설 같아요. 네네. 자주 화재로도 이어질 수가 네네. 있는데 네. 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비전기업협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본부의 후원으로 쪽방촌과 개인 운영 노숙인 시설 40곳을 선정해 누전이나 가부화 또 과전압 등의 전기사고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데요. 이 장치는 전기 사용 중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통신 모듈을 통해 전기안전공사의 관제 시스템망으로 즉시 전송돼 현장으로 즉각 출동하는 감시 시스템입니다.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면 이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이번 사업으로 전기재해 위험이 높은 쪽방과 노숙인 시설이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쪽방 가구에 대한 전기 선물 안전 점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쪽방 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시설물 점검은 다음 달 5월에 실시하는데요. 이번 전기안전시설물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요. 전기 점검뿐 아니라 노후된 전기설비의 시설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네. 쪽방 주민과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주거행복사업은 지역 내 기관과 기업이 뜻을 모아 진행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열악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쪽방 주민과 또 노숙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한 아빠들에게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에게는 국가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기준 인천시 인구수는 295만 명. 최근 5년간 조금씩 증가해 작년엔 30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5년 전 2만 5천 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2만 10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이름을 올린 서구. 서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젊은 세대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넘어서 임신과 출산, 육아와 교육에 대한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잘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첫째아 출산 시 50만 원, 둘째아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와 넷째 출산 시엔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일부 가정에는 출산용품 구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인천시 50만 이상 지자체 중 최초로 첫째아부터 출산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최초로 차상위 계층 출산 가정의 출산용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한 아빠들에겐 최대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3월 제정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최초로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조부모가 영유아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직접 손주를 돌볼 경우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손주를 돌보는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가정의 자녀 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5개월 내지 10개월까지 매월 최대 24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향후 2020년 본격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을 위한 거점형 어린이집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긴급 돌봄 사업 서비스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신도시 개발로 젊은 세대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지역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에서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면서 4대가 함께 살면 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3대만 같이 살아도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 효행장려 지원 조례안입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4대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 수당을 준다고 명시했습니다. 한 집에 증조할아버지나 증조할머니까지 4대가 함께 살면 월 10만 원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동구에 이 조건을 갖춘 4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윤재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구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효 사상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는 수혜 범위를 4대에서 3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주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만 같이 살아도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가정이 현재 4가구에서 천여 가구로 늘어납니다. 핵가족화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서 향후에는 3세대까지 좀 확대를 해서 앞으로 효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조례엔 효행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 보육시설 등에서도 효행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동구 송현 근린공원에서는 튤립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포근한 봄날 튤립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형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색빛깔 튤립이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화려한 꽃이 상충객의 발길을 잡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꽃향기는 일상에 지친 피로를 녹입니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도, 부모님과 함께 찾은 부부도 공원을 가득 채운 튤립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인천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남산타운가 거기 가서 튤립 보고 여기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공원을 더욱 화려하게 물들이는 바람개비 언덕, 그리고 울긋불긋 하늘을 수놓은 우산 터널은 또 하나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담은 글귀는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넉넉하게 만듭니다. 그냥 운동으로 올라왔다가 그냥 한 바퀴 도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끌려다녔어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도 진짜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송현공원을 가득 메운 3만 5천 송이의 튤립 향연은 오는 30일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튤립이 가장 만개했을 겁니다. 우리 인천 시민과 우리 동구 구민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튤립이 지고 나면 그 자리는 철쭉과 영산홍 등이 차례로 대신합니다. 5월엔 배다리 헌책방 일대 양귀비가 화려한 자태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이상으로 팁으로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